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2024년 2월 14일 수요일 아침 7시 37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아직 구독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 몇 분이 저에게 이런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아니, 이상루 기자 방송은 왜 구독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가? 방송 내용을 보면 구독자 수가 많아야 되는데 왜 많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제 방송이 재미가 없으니까 그렇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실시간 방송할 때 댓글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구독자가 늘지 않은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마 방송을 좀, 다르게 해보면 어떨까?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부들부들 떤다. 곧 망한다. 그렇게 제목을 좀 붙여볼까? 글쎄, 그거는, 구독자 수가 중요하겠습니까? 네. 자,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을 보여드립니다. 태극기 시민은 비례대표로 뭉쳐야 합니다. 태극기 시민은 비례대표로 뭉쳐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입니다. 아침에 들어온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투표관리관 도장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사전투표 때도 관리관이 날인해야 한다. 지금 본투표 때도 투표관리관이 날인하는데 왜 사전투표 때는 안 하는가? 그리고 선관위는 유권자 앞에서 인쇄해서 문제가 없다. 유권자 앞에서 프린트로 인쇄하기 때문에 날인해도 문제 없다라는 제목입니다. 자, 한동훈 장관,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을 소개해드립니다. 국민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어제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40총선 사전투표에서 사전투표 관리관이 법에 정해진 대로 진짜 날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한동훈이가 얘기해서 법에 주어진 대로라고 얘기했습니다. 법에 주어진 대로. 여러분, 법은 어떻게 된다? 인수해라. 그리고 날인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지금 이 법조문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야. 법에 정해진 대로 진짜 날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법에 정해진 대로. 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 투표용지를 인수하라. 그리고 투표관리관이 날인하라. 그리고 투표로 온 사람이 교부하라.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슬쩍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규칙을, 법을 어기고 상위 법규를 어기고 자기가 마음대로 규칙을 만들어 놓았어요. 대법관, 대법원, 대법원장 이런 사람들은 다 범죄자들이에요. 자기들이 선거관리위원장도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하니까 그거를 그냥 슬쩍 불법을 봐준 거예요. 다 감옥 보내야 됩니다. 조이대도 감옥 보내야 되고, 천대엽도 감옥 보내야 되고, 지금 거기는 이동훈이도 감옥 보내야 되고, 줄줄이 법원장들 다 감옥 보내야 합니다. 한동훈이는 알고 있는 겁니다. 법에 정해진 대로 진짜 안달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현재 선관위는 사전투표 때 투표용지의 오른쪽 상단에 찍히는 도장을 인쇄해 배부하는데, 이를 본투표지와 마찬가지로 관리관이 직접 날인하는 지적이다. 공직선거법은 투표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날인하도록 되어 있지만,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관리 규칙을 통해 인쇄 나름으로 가림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자, 이 기사에 오류를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얼마나 우리나라 기자들이 부정선거 문제에 관심이 없는지를 여러분께 제가 지적해 드립니다. 여기 동아일보 기사요. 오류가 있어요. 현재 선관위는 사전투표 때 사전투표 용지 오른쪽 상단에 찍히는 도장을 인쇄한다. 오른쪽 상단의 도장이 아니라 좌측입니다. 좌측 하단입니다. 좌측 하단에 투표관리관 도장 란이 있어요. 거기다 찍는 겁니다. 즉, 이 기사는, 조중동 기자는 아마 조선중앙 동아기자는 사전투표 용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기사를 쓰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기사를 써왔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기사 썼을 리가 없죠. 이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은 상단이 아니라
하단입니다. 어쨌든 작은 오류라고 치고 선관위는 선거관리 규칙을 통해 인쇄로 나림하러 가림할 수 있다. 이거는 제가 사기라고 그랬습니다. 사기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만든 누가 회의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사기 조항을 통과시킨 중앙선거관리위원들의 회의록을 내라 그랬더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적으로 독립해야 할 위원들의 발언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합니다라는 헛소리를 했어요. 다 감옥 보내야 됩니다. 그 당시에 회의에 참가해서 이거에 찬성했던 상임위원들은 위원들은 다 감옥 보내야 합니다. 자, 한 위원장은 어제 비상대책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본 투표에서도 하고 있는 것을 똑같은 효력이 있는 사전투표에서 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국민이 선관위의 공정한 선거 관리에 대한 의지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는 겁니다. 한 위원장은 도장 날인에 필요한 인력은 우리 정부와 지자체에서 충분히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한 위원장의 사전투표 용지 직접 날인을 요구하는 것은 일부 보수 지지층이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을 불식시켜 투표 참여율을 높이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게 조중동 기자입니다. 일부 보수 지지층이에요. 여러분, 일부 보수층이라는 걸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이제 대부분의 시민들이에요. 국민의힘 관계자 아직도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선관위에서 속구리 투표 등 미진한 부분이 있으니 정리하여 가야 된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4.15 부정선거가 부정이었다는 얘기는 한동훈이도 말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국민의힘 관계자도 말하고 있지 않고 조중동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선관위는 사전투표의 경우 유권자가 보는 앞에서 기계로 투표용지를 인쇄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선관위 사람들은 참 대책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누가 몰라요 이거? 사전투표 주민등록증 지금 그 사이 인쇄해줘요. 인쇄가 돼서 나와 도장도.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그게 아니죠. 사전투표는 투표에서부터 적어도 나흘에서 닷새 동안은 어디가 있는지 몰라. 돌아다녀. 우편 집진국으로 가고 돌아다녀. 4.15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전국에서 발생한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의 우표 발송 건수와 각급 선거관에서 받은 우편, 등교표 발권 건수가 달라. 그리고 그 우편 투표가 서울에서 붙였는데 부산, 광주를 거쳐서 다시 서울로 왔어. 지금 우리가 도장을 찍으면서 사전투표 관리가 도장을 찍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투표 용지가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확인하고 두 번째로 찍은 이것이 다른 사람이 위조해서 집어넣는가 아닌가를 도장이니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투표함에 집어넣고 난 뒤에 투표지와 이것을 비교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인감도장이 왜 필요해요? 인감도장이라는 건 이게 서류가 위조되는지 우리 민간거래에서 민감도장을 찍는 이유는 이게 서류가 계약서가 위조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선관위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인쇄기에서 인쇄를 했으니까 유권자가 보는 앞에서 인쇄했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 본투표 때 투표관리관이 직접 날인한 이유는 미리 출력한 투표용지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다. 선관위도 사전투표 용지 도장을 직접 날인하려면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 동선을 짜기도 어렵다. 본투표 때 하잖아요. 사전투표 때는 왜 못해?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에 돈 많잖아요. 세금 팡팡 쓰잖아. 아무도 안 가는 고추만 말리는 공항에 수천억 때려 붙잖아요. 그 뻘에다가 수조원 쏟아붓고 그 잼버리 발장 봐요. 돈 많잖아 대한민국에. 돈이 많아서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렇게 돈 많은 나라에서 투표관리관 인건비 더 주면 안 돼요?
여기 제가 본 법에 선투표가는 반드시 한 명이 해야 된다는 모든 거 없어요? 선투표 이틀 하죠. 이틀. 오전 오후로 나눠도 되고 첫 번째와 두 번째 나눠도 돼. 돈이 없어서 도장을 못 찍어? 돈 많잖아요. 자,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어요. 중앙일보가. 네. 중앙일보 강찬호 기자가 오래간만에 보도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고뇌에 몰렸다. 사전투표지 공무원 도장을 받지 못하고 바지사장, 위원장 그대로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일단 기사는 별로 썩 잘 쓴 기사가 아닙니다. 강찬호 기자가 썩 아주 현안을 잘 파악하고 제대로 잘 쓴 기사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다뤄줬다는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쓴 기사는 아니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찬호 기자의 기사 중에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자, 전직 선관위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사전투표가 워낙 논란이다 보니 자신이 도장을 찍었다가 무슨 책임을 지게 될지 몰라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게 문제의 핵심이다. 바로 이거예요. 도장을 찍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나중에 재판에 되면 그건 내가 찍은 도장이고요. 지금 재검표해주는 사람 그건 내가 찍은 거 아닌데 나는 책임질 수 없어요. 내가 내 손으로 찍지 않았어요. 라고 증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투개표 관리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하는데 법적 의무가 아니어서 행안부가 현장 날인 근무를 요청해도 거부하면 그만이고 선관위도 강제력이 없어 동원할 방법이 없다. 나는 이거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개표 현장에 가보셨어요? 개표 현장에 가면요, 딱 선서부터 하고 합니다. 개표 현장에 가면 법을 준수하겠다는 선서부터 개표하고 시작할 때 개표부터 하고 해요. 선서부터 하고 해요. 자, 지자체 공무원이기 때문에 의무가 없다? 도장 찍을 의무가 없다? 지자체 공무원은 수익금 받는 사람 아니에요? 나 그거 이해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나는 수도경비사령부에 근무하는 군인이야. 예를 들어 수도경비사령부에 근무냐. 내가 파견 근무를 나갔어. 어디로? DMZ로 파견 근무를 나갔어. 난 책임 없어. DMZ에서 북한군 넘어오는 거 내 책임 아니에요? 난 이거를 이해할 수 없어요. 공무원이에요, 그 사람. 아니, 수도경비사령부, 군인이, 소속이 수도경비사령부인데 DMZ로 파견을 나갔어. 간첩이 넘어오고 그냥 봐. 왜? 난 책임 없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인도처럼 선거 업무를 공무원의 의무로 못 받고 거부시 처벌하도록 지자체법을 개정해야 한다. 나는 이것도 이해가 안 돼. 지자체에서 파견을 보냈잖아요. 그러면 국가 공무원이지. 사전투표는 투표 이후 상황을 선거에 반영할 수 없는 데다 부정 논란과 불복의 화약고가 됐으므로 폐지해야 한다. 예, 폐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폐지하는 것이 맞아요. 여러분, 제가 참관이 있어요. 참관인. 이 투표 참관인들이 있습니다. 각 정당에서 뭐 이런 참관인을 보내요. 참관인을 고발한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참관인인데 나는 열심히 그 선거 참관하는데 저 사람은 자리도 비우고 뭐 빵 먹고 신문 보고 있더라. 저 사람 돈 받았다. 공무원이다. 참관인 할 때만큼은 공무원이다. 처벌해달라고 고발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국가에서 돈을 받으면 공무원이라는 겁니다. 참관인도 처벌해야 돼요. 참관 제대로 안 하고 뭐 신문 보고 앉아있고 전화하고 뭐 돌아다니는 사람은 다 처벌해야 합니다. 세금 받았잖아요. 공무원이지 그러면. 안 그래요, 여러분? 관리 감독을 하라고 세금 받았잖아요. 난 그 사람들도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야, 역시 이준석은 이준석입니다. 이준석답게 얘기했어요. 이준석이 뭐라고 그랬냐면, 또 그 한동훈이가 또 그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으라고 얘기했다. 아니 21대 총선이 부정이었다고 믿는 거야 지금 한동훈이 너? 그 수준 이하 행동을 해. 21대 지난 4.15 총선은 부정선거가 아니었어. 근데 그거 너 믿는 거야 한동훈이? 다른 사람들처럼? 왜 수준 이하 행동을 하느냐라고 이준석이가 한동훈을 비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준석이가 이런 사람입니다. 뭐 지금 개혁신당 만들어서 뭐 한다고 그러죠? 개혁신당 만든다는 사람, 뭐 이낙연 씨도 있고 뭐 그래요. 부정선거 척결하자라고 입으로 자기 입으로 부정선거 척결해야 된다. 선거제도 개혁한다고 말한 거 들어보신 일 있어요? 개혁신당이요? 무슨 개혁이야? 신당 무슨 신당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자 이거 먼저 보여드립니다. 민경우 의원의 페이스북에서 가져왔어요. 오늘 조금 전에 가져왔습니다. 새벽 3시가 되기 전에 잠에서 깼습니다. 오늘은 공천심사위 면제에 있는 날입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새벽기도를 위해 집을 나섭니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글을 포스팅했습니다. 야, 제가 한동훈의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민경우 의원이 공천심사를 통과하는지 못하는지를 보면 압니다.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저는 민경우 의원이 공천심사에서 통과되면 어느 정도 한동훈의 진심을 믿어줄 수 있지만 그러나 민경욱 전 의원을 공천심사 떨어뜨린다면 한동훈은 쇼하는 겁니다. 쇼 잘하잖아요. 쇼. 자, 요즘 건국전쟁 영화 이승만 대통령의 그 건국전쟁이 30만 명을 넘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 건국전쟁을 보고 이거 그 자기 SNS에다가 인증사실을 올렸더니 비난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업적을 재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을 보고 소셜미디어 영화 관람을 인증하는 연예인이 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야권 성향 네티즌들은 이들 연예인이 소셜미디어를 찾아가 댓글 공격을 벌이고 있다. 가수 나열, 이분이 가수입니다. 나열 씨가 지난 1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건국전쟁 포스터와 낡은 성경사진을 함께 올렸다. 글 게시 후 야권 성향 네티즌들은 이승만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라. 그렇게 안 봤는데 정이 뚝 떨어진다. 이딴 걸 옹호하다니 쉴드는 없다. 보호는 안 해준다는 겁니다. 등이 악플을 달았다. 결국 나얼 씨는 댓글창을 폐쇄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념 전쟁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는 그런 나라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제목을 태극의 시민은 모여야 됩니다 라고 방송을 해드렸어요. 자, 그거가 제가 하나 이겁니다. 자, 왜 그런 제목을 붙였는지를 여러분께 설명드립니다. 조선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천안함 광우병 괴담을 퍼뜨린 세력들이 이번에는 국회에 들어오게 됐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비례위성정당인 이른바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 이름 기네요.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에 주한미군 철수, 사드 반대운동, 광우병 집회, 천안함 괴담 살포 등의 주역들이 참여했다. 위성정당에. 그러니까 이재명의 위성정당에 참여한 사람들이 누구다? 천안함, 그 다음에 광우병, 미군 철수, 사드 반대 이런 거를 주장한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다는 겁니다. 그게
민주당의 비례정당입니다. 그러면 우리 우파 국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국민의힘이 천안함 막아냈어요? 광우병 괴담 막아냈어요? 사드 질질 끌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우파 국민은 비례로 모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바가 이겁니다. 제가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모이자는 겁니다. 비례는 그러니까 뭐 지역은 뭐 지역대로 가지만 비례만큼은 전부 전 국민이 똘똘 뭉쳐서 이런 세력들, 광우병 세력, 천안함 세력 이런 세력들과 싸울 수 있는 강력한 우파 정당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표 많이 줬죠, 그동안에 저 당에. 근데 광우병 괴담 지켜냈나요? 못 지켜냈죠. 세월호 괴담 못 지켜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비례, 정말 대한민국의 진짜 애국 시민들은 그 비례 정당을 밀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야, 이상로 너는 내일로 미래로 선전하려고 그러지? 천만의 말씀. 제가 여러분, 저처럼 우리 정통 보수 우파를 통합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저만한 사람이 없어요. 자, 이제 곧 결과를 이제 뭐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제가 또 어제 모 정당에 찾아가서 그 대표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인사를 드리고 연합합시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대단히 좋아하셨어요. 지역구는 공동의 캡을 씁시다. 합당은 힘드니까 어떤 브랜드 밑에 다 모입시다. 최고. 비례 대표님도 비례에 나오세요. 제가 그랬어요. 대표님도 비례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완전 국민 경선을 합시다. 3월 1일부터 경선 들어가니까 거기에 참여해 주세요. 원칙적인 합의를 받고 이제 세부적인 것만 다시 한번 확인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다른 당에는 이미 다른 그 당의 이 실력자를 통해서 오래전에 똑같은 내용을 건의를 했어요. 이제 제안을 했어요. 그 당은 아직도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다시 전화를 했어요. 그 당의 대표를 내가 직접 이제 시간이 없다. 내가 확인해야 되겠다. 그 당의 대표를 만나게 해달라. 그랬더니 예, 말씀은 드려보겠는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내일로 미루는 당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올바로 된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저는 연합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상로가 분열주의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우파 통합론자입니다. 여러분, 모여주세요. 자, 비례대표 경선 후보 비례대표가 47명입니다. 법에. 그래서 47명을 공천을 하자는 겁니다. 내일로 미래로당에서도 공천하고 자유민주당에서 공천하고 우리공화에서도 공천하고 다른 데도 공천해서 한 100명 정도 공천을 해서 그 후보자들을 놓고 국민 경선을 하자. 미국식으로. 미국은 하는데 왜 대한민국은 못하냐. 순번을 정하자. 그래서 47명 순번이 딱 정해지면 한 개의 정당으로 모이자. 그래서 3월 1일 광화문 광장에서부터 국민 경선이 시작돼서 3월 10일 정도나 15일까지 돌아다닙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진짜 이것이 민주주의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자는 겁니다. 그래야 천안함, 광우병, 세월호 이런 거를 괴담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막아달라고 표를 주었던 저 당은 대통령도 탄핵시키고 광우병에 무너지고 세월호에 무너진 당이 저쪽 당이에요. 우리가 표를 줬지만. 여러분,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태극기 시민은 모여야 합니다. 이 국민 경선에 참여하고 싶으신 경선 후보자는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470만 원, 당비 470만 원 내시면 돼요. 특별 당비.
법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다른 당도 다 받고 있어요. 그래서 100명, 200명 모이면 돈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경선 치르고 그 다음에 선거 치르면 돼요. 그리고 47,000원의 기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제도 많이 들어왔어요, 돈이. 470만 원 내고 경선 후보자가 될 수 없으면 47,000원을 내고 후원해달라는 겁니다. 47,000원의 기적을 이뤄내달라는 겁니다. 47클럽을 만들자는 겁니다. 어제도 많이 보내주셨어요. 제가 알고 있는 분도 있고 제가 모르는 분도 있고. 그리고 자원봉사를 모집합니다. 여기 제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제가 또 이런 말씀 드리면 뭐 하겠는데요.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못 벌 거를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돈이에요, 돈. 비례대표? 돈 가지고 뭐 비례대표 하겠다는 사람 무지 많아요. 지금까지 비례대표 돈 받고 했다는 게 제가 확실히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을 좀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 같은 내일로 미래로와 손을 잡는 그런 연합하는 정당이 교두보를 구축해야 이번 국회에 가서 다음번 대통령을 올바르게 뽑을 수 있습니다. 한동훈이 원죄가 있어요. 이재명이 원죄가 있어요. 한동훈이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 대한민국은 똑같은 길을 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세력이 들어가서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합니다. 그리고 47클럽을 만들고 있습니다. 47,000원을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경선 후보자도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